나라가 정상으로만 돌아가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낮아요? 왜 맨날 2,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2,0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는 2배, 3배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왜 주가가 그냥 맨날 제자리 하다가 밑으로 폭 꺼졌다가 겨우 올라오나 싶으면 또 폭 꺼지고. 아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식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이나 하고 조작을 한 게 드러나도 힘세다고 처벌도 안 받고 또 주가 조작하고 이러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꽤 큰 개미였어요. 지금도 쉬고 있는 개미예요. 제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조선 주식을 샀는데, 근데 마침 제가 또 국회의원에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국회에 갔더니 당신은 국방위로 가라. 다른 사람들은 국방위 안 가려고 하니까 빈대 가서 의무방어전 내라. 그래서 제가 국방위로 갔더니 저보고 이해 충돌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는데 저 국회의원도 안 된데 주식 샀는데 무슨 내부 정보를.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할 수 없이 15% 손해보고. 지금 보니까 3배 올랐더군요. 창원도 조선 관련 기업이 많죠. 제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때 주식시장에 꽤 큰 개미였는데 처음에는 소형 잡주, 작전주 이런 거 샀다가 IMF 때 완전 다 날렸어요. 그러다 제가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정말 좋은 주식 사가지고 몇 년 버텼더니 정말 제자리 가서 본전 찾고 돈도 좀 벌었어요. 지금은 주식을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요즘은 주식에 대해서 주변에 권유를 못하겠어요. 주식을 우량주를 사서 장기간 보유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떤 이상한 일이냐. 살찐 암소라고 샀더니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송아지 주인이가 남이야. 요즘 주식시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물적 불안, 자해자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아니 회사가 갈라졌으면 그 회사도 내 거지. 어떻게 주인이 딴 사람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가를 또 장난을 쳐요. 그런데 힘 세다고 다 봐줘요. 삼부토건인가 뭔가 내가 그 주식 그래프를 보면 아 요거 장난하는 건 딱 보이거든요. 저도 꽤 그래도 제가 보는 눈이 있어요. 한 10몇 년 했더니. 근데 그것도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장난친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해도 아무도 책임을 안 주고 힘세면 다 봐주니까 그 주식시장을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해외로 간 거 아닙니까? 주식도 해외 직구,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안 해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자본 조달을 어디서 할 겁니까? 모두가 손해보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체? 경제도 망치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소위 10대 경제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군인을 시켜서 통치를 하겠다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동사무소에 가면은 대위 계급장도 한 사람이 뒤쪽에 군모 쓰고 떡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감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행정이 됩니까? 그렇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상상하는 자들이 대체 이해가 됩니까? 12월 3일에 그 군사 쿠데타 시도를 시도가 아니고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네 가게 장사가 안 돼요. 저기 남플라워, 님플라워 장사됩니까? 시골 추어탕 장사돼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모임을 안 해요. 불안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이러니 나라 경제가 다 망가졌죠. 창원 경제도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막 서울로 가는데 서울 가도 일자리 없어요. 이러다 이 나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주권을 위임하고 그렇게 하라고 내기 싫지만 또는 흔쾌히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금과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자기들이 영원히 영화를 누리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해요. 그래서 나라를 전 세계에 망신을 시켜요. 국격을 떨어뜨려요.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돈 빌릴 때도 이자 더 많이 줘야 돼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미안하다고 합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내란 수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정상을 되찾아야죠. 정상을 되찾게 할 사람 누굽니까? 말씀은 고마운데 틀렸습니다. 나라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을 도구로 쓰는 바로 여러분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지요. 전 세계 역사에 없던 무혈의 평화혁명을 2번씩이나, 그것도 8년 만에 해치우는 얼마나 대단한 국민들입니까? 전 세계인들이 아까 얘기했죠. 그게 사우스 코리아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번째 또 놀랬지 않습니까? 이제 저 나라 망했구나. 군인들이 총 들고 나라를 통치하면 저거 제3세계 후진국 되는 거지. 이제 끝났네. 옛날 남미 어느 나라 되는 거네. 남미의 어느 나라들 옛날에 무지하게 잘 살다가 쿠데타 해가지고 망해버린 나라 많죠. 그렇게 될 거라고 세계인들이 생각했어요. 이제 사우스 코리아 잘 나가더니 끝났네. 자본 철수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무슨 반짝반짝 하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유럽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왜 너네는 밤에 데모를 하니? 우리는 낮에 파업하면서 하는데, 그리고 왜 주말에 데모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일할 때는 일하고 주말에 데모한다. 퇴근해서 밤에 한다. 어쩔래? 이런 공리적인 국민들이 결국은 반짝이는 응원봉을 들고 결국은 그들의 그 흉악한 시도를 제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런 나라가 다 있나? 라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IMF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을 사 모아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을 내놨어요. 저도 돌반지 다 내놔가. 그때 돌반지 꽤 많았는데 솔직히 금개구리도 있었는데 그거 다 우리도 다 내놨어요. 애 돌반지가 하나 없어 좀 섭섭하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한테 이게 네 돌반지다 줬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의 돌반지까지 제 아내가 다 싸다 줘버리는 바람에 그 아쉬움이 있죠. 우리 국민들의 저력 아닙니까?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언제나 국가적 위기는 부패한 아주 탐욕에 가득 찬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냈지만 그 국가적 위기도 언제나 백성들이, 힘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다 이겨낸 것 아닙니까? 그 위대한 국민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지역위원장 여러분, 여러분이 골랐을 후보 도구 중에 하나죠. 좋은 도구 좀 잘 골라 쓰세요. 기왕이면. 그리고 이 경남은 꼭 그러진 않는데 제가 정규재 위원장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정규재 위원장이 요새 보니까 재밌는 분이시더라고요. 정규재 대표 주필. 근데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영남하고 호남이 다른 게 있다. 특히 대구 경북하고 전남 광주하고 다른 게 있다. 전남 광주는 전남 광주 국민들이 정치인을 뽑더라. 당이 공천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꿔쳐버리더라. 그런데 영남, 대구, 경북 이런 데 가니까 거기는 정치인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하면 국민이 다 따라주더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호남이 정치적 본거지죠. 물론 지금은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많이 확장됐습니다만 본거지는 호남이죠. 근데 우리는 호남을 정말로 두려워해요. 정말 노심초사해요. 가면 막 박수 쳐주는데 혹시 저 뒤에 회초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눈치를 봅니다. 왜 그러냐? 가끔씩 거기는 갈아쳐요. 저번에 안철수 당인가 나왔을 때 우리 민주당이 전패했죠. 한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제가 호남에서는 꽤 인기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에 담양 군수 선거를 했는데 제가 조국 혁신당 후보한테 우리 민주당 후보가 졌어요. 제가 그 바쁜 와중에 가가지고 담양 가서 막 지원 연설까지 했는데 졌어요. 그때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딱 그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혼 좀 내줘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앞으로 엄청나게 큰 선거가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자식한테 사랑의 매를 때리는 심정으로 이번에는 혼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됩니다. 이번에도 이겨야 됩니다 했더니 결국 끝까지 가서 담양 군수 보궐선거를 우리 민주당이 졌죠. 우리가 정말 쓰디 쓴 약을 받은 거죠. 그게 저는 호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네 와서 이 얘기해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창원도 역시 위대한 곳입니다. 이 내란을 부마항쟁이라는 이름으로 저항해서 그 군사 정권을 끝장낸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 아닌가요? 앞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내란을 그 정신으로 여러분 손으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 앞에 있는 분들 중에 골라가지고 쓸만한 사람 여러분의 유용한 도구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6월 3일에는 우리 민주당과 저는 자부합니다. 지난 3년 전에 우리가 졌지요. 그 증거는 다 저와 우리 민주당의 준비 부족,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정말로 절치부심해서 깊이 성찰하고 부족한 거 메우고 그리고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또는 김문수 또는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선거냐? 아니죠. 여러분의 지금의 이 현실, 여러분의 미래, 노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그 자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아닙니까? 그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어떤 일꾼을, 어떤 머슴을 쓸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잘 준비되고 특히 주인에게 충직하고 그리고 유능한 도구, 일꾼을 꼭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준비됐다고 자부합니다.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필요한 그런 사람을 꼭 골라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선택될
준비를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여러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진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책임도 묻고 희망도 만듭시다. 지난 그 추운 겨울을 잘 견뎌왔지 않습니까? 이제 봄바람도 붑니다. 우리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정말 이 봄바람 부는 봄처럼 찬란하고 융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